블리치 세계관에 등장하는 종족 중 하나인 아랑칼. 엄밀히 따지면 아랑칼도 근본 자체는 호로에 속하며 자신들의 정체성도 호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랑칼은 아이젠이 붕옥의 힘으로 호로의 가면을 벗기고 사신의 능력을 주어 호로와 사신의 경계를 허물어 새롭게 탄생하게 된 종족입니다. 아랑칼들 중 가장 강한 10명에게는 에스파다라는 직위가 주어집니다. 이들 중 가장 강한 자에겐 0번이라는 번호가 주어지고 세로 에스파다라고 불립니다. 모든 시기를 통틀어 역대 최강의 세로 에스파다, 시엔 그란츠는 과연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마지막 에스파다 소개 영상, 시엔 그란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엔 그란츠는 자에라폴로 그란츠의 전성기 시절의 힘을 가진 클론입니다. 시엔은 이전에 야미의 팔을 고쳐줬다가 맞아 죽었던 아랑칼, 로카 파밀리아에 의해 탄생하게 됩니다. 로카는 거미 형태의 아주커스였는데 자에라폴로가 영자를 공급해주는 식으로 키운 아랑칼입니다. 로카의 능력은 네가시온으로 된 실을 만들어 이 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영역을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로카는 야미의 팔을 치료해준 이후 맞아 죽었으나 웨코문도 전역에 네가시온 실로 자신의 정보를 퍼뜨려 놓았기 때문에 로카는 시간이 흘러 부활했고 이 시점은 붕옥으로 각성한 아이젠이 체포된 후였습니다. 그런데 네가시온의 네트워크 속에서 자에라폴로의 흔적이 모이면서 자에라폴로의 혼도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한 자에라폴로의 혼은 육체를 되찾기 위해 소울 소사이어티로 향합니다. 마유리의 연구실에서 육체를 발견했지만 자신의 육체는 완벽하게 방치된 상태임에도 융합이 되지 않자 크게 당황합니다. 그 순간 마유리와 네무가 나타나더니 자에라폴로의 혼은 지옥에 떨어졌으며 당신은 그저 자에라폴로의 기억과 지식을 가진 영자 덩어리에 불과해 엄연히 다른 존재이므로 융합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 혼백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한 충격과 분노로 잠시나마 이성을 잃어 영합을 일부 분출했는데 이를 본 마유리는 아직 온전한 힘을 되찾은 상태도 아니었을 텐데 약간의 영합만으로도 이미 해방 상태의 야미를 능가한다고 평했습니다. 이 혼백은 자신은 그저 자에라폴로의 일부를 계승했을 뿐 자에라폴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독립된 자아를 갖기 시작합니다. 눈동자에 새겨져 있던 이전의 자에라폴로의 번호인 8이 100으로 변했고 자신을 자에라폴로가 아닌 시엔 그란츠라고 명명합니다. 시엔은 현재 자신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허공에 대고 세로를 날려봤는데 아직 30% 정도의 힘밖에 갖지 못했음에도 단순한 세로만으로도 공간이 일그러질 정도의 위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세로조차 타 에스파다의 그랑레이 세로와 맞먹는 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시엔은 다수이지만 하나의 존재인 피카로라는 아랑칼을 부리며 전성기 시절의 자에라폴로의 흔적을 모아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카의 실에 이어지는 영역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굴욕감과 자신은 로카의 능력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모종의 방식으로 로카의 능력이 더 개화된다면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싹트면서 시엔은 로카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로카는 아자시로 켄파치와 시엔 그란츠 두 명에게 노려지게 되고 자라키 켄파치와 11번대는 로카를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시간이 흘러 가르간타 내에서 시엔과 자라키가 마주치게 됩니다. 시엔은 포르니카라스를 해방해 테아트로 데 티테레로 켄파치의 인형을 만들어 내장을 부숴버리려 했지만 대상의 육체의 정보와 연동되므로 켄파치의 육체가 너무나도 강인해 인형의 내장 강도도 엄청난지 켄파치의 장기 하나조차 부술 수가 없어 능력이 통하지 않자 순수 힘 대 힘 싸움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시엔은 촉수에서 무수히 많은 그랑레이 세로를 발사했고 자라키는 검격으로 세로를 쳐내며 둘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싸움 도중 피카로가 자에라폴로의 나머지 데이터를 가져다주면서 시엔은 자에라폴로의 전성기 시절의 모든 힘을 끌어내게 됐고 자라키도 결국 안대를 벗어던지며 전력으로 임합니다. 이후 아자시로 켄파치와 자라키 켄파치, 시엔 그란츠가 한자리에 모여 잠깐 3파전을 벌이다가 시엔이 로카를 발견해 자리를 뜨게 됩니다. 자라키와의 싸움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으면 정말 분하지만 너는 거기 있는 아자시로하고 놀도록 해라. 납득할 리 없겠지. 누구보다도 내가 납득 못해. 내 전 존재를 걸고 맹세하겠다. 너와 반드시 다시 싸움을 하고 죽음의 환희를 나누겠다고.
그러니 너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에게 죽지 마라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는 게 압권입니다. 결국 로카는 자신을 쫓아온 시엔과 대적하게 됩니다. 로카는 레스렉시온을 해방해 여러 에스파다들의 능력을 복제해 사용했으나 시엔에겐 통하지 않아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1년 동안 현세를 돌아다니며 모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시엔은 로카가 2차 해방을 한 우르키오라나 각성 호로아 상태의 이치고의 힘을 복사해봤자 아주 조금 번거로워지는 정도일 뿐이라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으나 로카가 복사한 힘은 바로 붕옥으로 각성한 아이젠을 막은 힘, 최후의 월화천충, 무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카가 네가시 혼실로 능력을 복제해 사용할 땐 제 성능을 온전히 낼 순 없으며 무얼의 힘과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역량조차 없기에 사실상 불완전한 상태의 무얼이었음에도 시엔을 완전히 죽이진 못했지만 무력화시키는 데엔 성공합니다. 죽지 않은 시엔은 현세에서 다시 습격하지만 힘이 거의 다 빠진 상태여서 역으로 피카로들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시엔이 죽기 직전에 로카가 네가시 혼실로 그를 살려주면서 연분홍색 머리를 가진 꼬마 아랑칼로 전생하게 됩니다. 이후 로카와 시엔은 메노스의 숲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시엔은 자라키와 다시 싸우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켄파치는 마유리에게 찾아가 안대의 영합 흡수율을 기존의 10배로 늘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에라폴로 그란츠의 전성기 시절의 힘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자에라폴로의 능력과 기술, 레스렉시온마저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다 완벽한 생명체가 되고 싶다는 생각과 과학자나 연구자의 성향이 짙어 그다지 호전적인 성격이 아니었던 자에라폴로와는 달리 시엔 그란츠는 자라키와의 싸움에서 희열을 느끼며 진심으로 즐거워했던 모습을 통해 전투광 기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성기 시절의 자에라폴로와 동격의 힘을 지녔으나 성격이 훨씬 호전적인 시엔이 전투 능력 면에선 앞설 수도 있기에 역대 최강의 아랑칼 자리는 시엔 그란츠가 차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해방하면 눈에 적힌 숫자 100이 0으로 변하는 세로 에스파다이며 해방한 모습은 자에라폴로와 거의 동일하지만 날개에 여러 개의 눈이 달려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 30% 정도의 힘밖에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날린 평범한 세로임에도 그림조의 그랑레이 세로처럼 주변 공간을 일그러뜨릴 정도의 위력, 하반신에 달린 수십 개의 촉수에서 그랑레이 세로 수십 발을 동시에 발사할 정도로 세계관 최강급의 영합, 자에라폴로 수준의 지능과 능력, 자라키 켄파치와 대등하게 겨룰 수준의 전투 센스 등 작중에서 에스파다들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바스트로데급 호로의 진가와 세로 에스파다의 위험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시엔 그란츠마저 소설에서의 메인 빌런은 아니었고 주연은 아자시로 켄파치였기에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기되는 무얼의 위력과 켄파치의 포텐셜, 그리고 시엔 그란츠의 임팩트, 이것이 역대 최강의 아랑칼의 힘이라고 몸소 증명해주면서 그동안 에스파다들의 전투에서 느꼈던 다소 아쉬웠던 갈증을 해소해줬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